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그 트랜스포머에서 나스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한 음, 서베이 페이퍼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올라온 것들 중에 Neural Architecture Search for Transformers라고 하는 서베이 페이퍼고요. 음, 딱 저희가 원하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음, 모델을 음, 여기서는 원래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대부분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랑 그다음에 버트 계열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그 비전 트랜스포머까지 음, 해서 그 세 가지를 이제 보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어웨어라고 해서 음, 이제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총 4가지 정도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통해서 어떤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뭐 거의 모든 페이퍼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페이퍼가 처음 작성된 게 8월입니다. 작년 8월이고 지금 10월에 퍼블리셔이 됐죠. 그래서 거의 최신 페이퍼들도 대부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덕분에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좋네요. 페이, 음, 페이퍼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왼쪽은 뭐 일종의 배경 지식,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무엇인가, 비전 트랜스포머랑 뭐 컨볼루전 이런 게 무엇인가에 대한 배경 지식에 해당하고, 여기도 나스에 대한 또 배경 지식, 서치 스페이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다음에 메소드는 어떤 걸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어웨어 나스라고 해서 이제 하드웨어에 최적화하는 방법들, 뭐 모바일 넷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 최적화되는 그런 방법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반 그냥 트랜스포머 모델에 나스를 적용했을 때, 버트 모델에 나스를 적용했을 때, 비전 트랜스포머에 나스를 적용했을 때, 그다음에 하드웨어 어웨어에다가 이제 나스를 적용했을 때,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관심사 중에 이제 하드웨어 어웨어는 조금 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은 또 별도의 연구 분야니까요. 일단 제외를 해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나스4 트랜스포머, 버트, 비전 트랜스포머 여기 다 합치면 거의 뭐 한 40개 모델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 40개를 뭐 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 페이퍼에서도 사실 여기 하나하나의 모델에 대해서는 그냥 한 단락 정도, 한 패러그래프 정도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인지라 거의 뭐 하나 정도 대표적으로 보고 좀 차이점 어떻게 변해왔는지 뭐 그런 것만 보는 식으로 하고 저희의 좀 중심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나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트랜스포머 서치 스페이스랑 뉴럴 아키텍처 서치 메소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배경 지식부터 이제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짤막하진 않을 것 같은데 먼저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 이제는 거의 대중적으로 일반화되었고요. 트랜스포머 기본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가 서로 연결된 시퀀스 투 시퀀스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가 연결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인코더 블록이 n개, 인코더 블록이 n개가 이렇게 사실은 여기 직렬로 이렇게 쭉 쌓여 있고 그것이 여기 디코더로 넘어가서 디코더 블록도 직렬로 쭉 쌓여 있는 이런 모델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코더만 떼어내면은 저희가 그 알고 있는 버트 같은 모델이 되고 디코더를 떼어내면은 GPT 같은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인코더 블럭에서 나온 그 벡터가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 크로스 어텐션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인코더가 없기 때문에 따로 넣어줄 크로스 해줄 그 어텐션 벡터가 없기 때문에 이 멀티헤드 어텐션 이 부분이 제외되었고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랑 피드 포워드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디코더 블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코더 블록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고요. 트랜스포머 안에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그 이 핑크색 인베딩이 있고요.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 마스크드 멀티헤드는 멀티헤드의 일종이라서 나중에 간략하게 짚으면 될 거고 add and nom이라고 하는 것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워낙에 그냥 하나의 그냥 블럭이지 않습니까? 구조고.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스를 가지고 이 구조를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도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은 먼저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왜냐면 뉴럴 아키텍처 서치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도 서치 스페이스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여기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딱히 뭔가 뭐 아키텍처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룩업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텐스가 들어오면은 토크나이징을 해서 각각 이제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모델 안에 들어있는 거대한 인베딩 룩업 테이블에서 그 해당 위치에 있는 벡터를 조회해서 가져오는 개념이고 이 룩업 테이블 안에 있는 여기 하나하나 그 워드 벡터들은 워드 투백 같은 곳에서 이미 사전 학습된 벡터를 들고 오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파인 튜닝 과정에서 추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키텍처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그냥 룩업 테이블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이 벡터의 크기 보통 이제 D 모델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멘션 모델의 그 벡터의 디멘션 요 정도만 저희가 뭐 수정해 볼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노멀라이징을 좀 합니다. 왜냐면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모델은 여기 워드 투 벡에서 벡터를 들고 와가지고 조금 그 단어마다 벡터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이나 분산 같은 게요. 그래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징을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런 기능들이 좀 빠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노멀라이징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지 오리지널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여기 노멀라이징이 있지만 뒤에서는 별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그래서 뭐 요 정도만이 그냥 인베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들어가기 전에 혹은 디코더로 들어가기 전에 인베딩 레이어에서 이 인풋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인베딩이 돼버리나요? 학습 러너블 파라미터로 다 들어가서 이게 구축이 돼버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인코더 쪽으로 넘어가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코더 모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코더 안에서는 그냥 벡터 연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룩업 테이블이다. 네. 네.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원본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이제 사이누소이달 펑션이라고 해서 사인과 코사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기괴한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들고 왔거든요. 이제
여기가 포지션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고 뎁스, 깊이가 있는데 아까 D 모델이 여기 이렇게 여기 128까지입니다. 128 차원으로 이렇게 차원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포지션은 보시면은 흰색과 검은색이죠. 0101입니다. 첫 번째 포지션의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는 0101010101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포지션이 점점 바뀔수록 여기 사인 곡선에 따라서 천천히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010101로 들어가는 이유는 포지션 i가 이제 D 모델이 있을 때 i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사인의 포지션, 코사인의 포지션에 가깝게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010101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포지션이 0이죠. 그 다음에 포지션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사인 함수에 따라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뎁스는 이제 사인 함수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파란색이면 1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빨간색 0으로 갔다가 파란색으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이렇게 사인 곡선을 그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뎁스에서는 사인 곡선이 조금 이제 느려집니다. 코사인 곡선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느려집니다. 점점점 파장이 이제 주기가 길어지는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기 뎁스 60 정도 가면은 굉장히 이제 느리죠. 주기가 굉장히 느려서 50번째 포지션까지 와도 한 주기가 안 끝나서 점점 증가하는 이런 느린 주기를 가진 사인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코더 모델 안에 들어갔을 때 사용되는 연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 연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해서 이제 벡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벡터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두 벡터 사이의 거리가 릴레이셔널하게 즉 두 벡터 사이의 거리 차이가 같으면 그 두 벡터 포지션 인코딩의 연산이 같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50번이랑 40번의 차이를 내던가 10번과 0번의 차이를 내던가 그 차이 벡터가 이제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인 거리를 다 계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누소이달 펑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당연히 이 부분도 나중에는 수정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비전 이미지는 2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펑션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누소이달은 트랜스포머 오리지널 페이퍼랑 그다음에 그 텍스트 분야에서는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위에서 나왔던 룩업 테이블에 있는 벡터에다가 더합니다. 그러니까 컨카트네이션이 아니라 진짜로 add를 해서 그 벡터 안에 있는 각각의 값들이 다 더해집니다. 물론 그것도 나중에 또 무슨 디포머 이런 막 또 개선된 모델들이 나오면은 그 부분도 또 변경이 일어나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보지 않을 거고 지금은 컨카트네이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add가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